질문이 있으신가요? 저기 마음이 떠 있을 때, 느낌이 떠 있을 때 상처가 오는 거죠. 그 마음이 만약에 단단하게 붙어 있고 잡혀 있으면 어떤 뭔가 얘기를 들어도 상처가 안 될 것 같고, 그 차이 때문에 내가 같은 말을 들어도 상처를 받는가 안 받는가. 상처를 받는 거는 진짜, 상처를 받는 거는 저는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있는데, 가장 큰 거는 그 말을 했던 사람보다 내가 약한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이 사람을 정말 친하고 나한테 좋은 사람이야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와 벗어나는 나를 상처 주는 말을 했든가. 그래서 이게 오래 갈 경우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굉장히 남는 거죠. 남죠. 제가 정말 이게 제가 확 바뀌었나? 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떠한 조직에 내가 하나의 직원으로 있었거든요. 소임 산다고. 우리 소임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밑에 사람이니까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맞춰야 되잖아요. 맞춰야 되는데 거기서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어쩌지 못하는 거 있고 막 이야기를 들으면 상처를 저도 받고 있고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쩌지 못하니까. 근데 그동안 내가 수행하고 공부했던 것이 하등에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나도 막 이해하고 부처님 말씀도 나도 뭐 이 정도면 뭐 이해력이 굉장히 뛰어나 그러고 불교대학에서 강의도 하면서 불교 강의도 했는데 실제 현실로는 상처를 받고 있고 현실에 대해서 이거 막 나도 버티기가 힘들 것 같고 왜지? 이게 너무 컸어요. 왜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제가 저를 너무 놀란 거예요. 도대체 왠지를 모르겠는 거죠. 왜일까? 제가 지금 불교 명상 강의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전에 제가 했던 모든 수행 공부는 다 나 뛰어나. 나 이미 부처야. 나 이미 내 안에 불성이 있어. 나도 어떻게 보면 요구했던 것 같아요. 나 이 정도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랬는데 현실에 딱 가서 딱 부딪혔는데 초라한 나를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초라하지? 난 정말 내가 이미 다 이해하고 나도 그런 사람처럼 했는데 방법은 사표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은 너네들 못된 놈이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책은. 욕하고 사표내는 것밖에. 그건 용납이 안 되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이게 너무 큰 거죠. 왜지? 뭐지? 근데 원인은 한 가지예요. 내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안 한 거예요. 내가 단단하면 누가 이야기를 탁 해도 이미 분석돼요. 저 사람 그래서 그랬네. 그러면 내 느낌에 상처받기 전에 느낌이란 걸 딱 해석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상처받을 때 그걸 딱 잡을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어요. 그걸 저도 지금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어요. 왜 그런 느낌이 오고 왜 마음이 들뜰 때 이렇게 올까? 이유는 아직 내 마음이 내 꼴을 만들어 놓지 않았던가? 느낌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이해를 아직 완전히 안 됐든가? 아니면 그 관계 설정에서 내가 지고 있든가 짓눌리고 있든가? 이겨내는 사람이 안 돼 있든가? 핵심은 내가 내 마음에 내 주인공이 돼 있지 않다는 거죠. 내 마음이라는 것은 느낌이라는 게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데 근데 그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황 조건에 대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랬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컸어요. 그때는 정말 한 1년간 버티자 하고 2년간 버텼는데 그러면서 제가 정말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동안 내가 했던 이 수행이라는 게 정말 쓰잘데없는 거였겠구나. 산에서 혼자 있고 절에서 주지로 있을 때에는 거룩할 수 있었으나 정말 나도 밑에 가서 어떤 조직에 있어서 사람과 관계 속에 딱 들어가 있을 땐 해결도 못하면서 말만 멋들어지게 하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걸 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초라한 걸 알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지금은 저는 상의하려고 많이 해요. 내가 이해 못하는 범위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한 번은 얼마 전의 일이에요. 얼마 전의 일인데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저도 마음이 있었던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좋은 감정이 있었던 분이신데 뭘 이야기했는데 저한테 상처받는 이야기를 딱 걸고 끝난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화도 나고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도 안 하고 그래? 그럼 이 관계 그냥 끝내야지 뭐. 그러면서 혼자 그림 그리는 거죠. 이분은 이랬는데 그랬겠구나. 이분이 그랬겠구나. 혼자서 계속. 안 좋은 사람을 만들어야 저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요. 우리는 사람이 어떤 상처가 받고 힘들 땐 상대를 안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이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래요. 그래서 계속 하는데 마지막이 됐는데 걸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닐까? 이게.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도 못 하세요. 그 상황을. 혼자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요? 제가 그린 그림이 있었겠죠. 제가 그린 그 분에 대한 어떤 그림의 설정의 관계라든가 나의 어떤 관계. 거기에서 나도 무언가의 섬세한 감정도 있었을 거고 거기서 딱 인연이 만났을 때 이걸 정말 제가 지금 강의하고 명상 강의하듯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으면 그게 왔을 때 저도 이야기하고 풀었겠죠. 저도 그렇지 못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알고 있지만 상황이 왔을 땐 풀기 힘들어요. 이게 초라한 저예요. 저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아요. 들으면 이해는 하나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 대신에 시간이 되면서 그래도 계속 반성해요. 방법이 뭘까? 그냥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거 아닐까?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확인해서 내가 더 상처받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확인해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못났을 뿐이지. 그 조직에 있을 때 지금 보면 지금 갔으면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관계가 별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나한테 막 뭐라고 했을 때에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대단하게 만들 뿐인 거지. 그때 그 사건들을 탁탁 건드렸으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별거 아니야를 나갔으면 별거 아닌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대다수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 감정 느낌에 내가 소화해서 누리고 있었으면 그거 활용했을 텐데. 내가 어떤 기준이라는 것도 활용했을 텐데. 지금 저는 요 방금 이야기했던 일에 저는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그러면 이걸 갖고 저는 하나 더 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죠. 그런 일이 또 생겼을 땐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바로 이야기하든가 해결하든가 마음에서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씩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보살님 성숙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과거에 되게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비슷한 상황을 지금 그게 한 7, 8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을 겪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걸 버틸 수 있을까? 그건 자신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우리 절 앞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나무 안 심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살님 한 분께서 나무 심으신다고 나무 이렇게 보내오시고 심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 나쁜 이야기를 했나 봐요. 전 기억이 없는데. 보살님은 충격이 크셨던 거죠. 그때 제가 반성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한마디 하는 게 우리 신도분들께는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지는 거구나.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지금은 나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보살님 뵐 때마다 보살님 덕분에 나무가 이렇게 됐다고 지금 이야기도 더 해요. 근데 보살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저에 대한 어떤 그런 있으신지 열심히 오시다가 절에 열심히 안 오세요. 그러니까 절에 열심히 안 오세요 보다 나에게 받은 이 상처가 너무 크시겠다. 그래서 무슨 느낌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도 우리 은사 스님 계시잖아요. 은사 스님께 상처받은 게 많아요. 제가 서울 사람인데 농사 짓겠어요? 근데 우리 출가인데 우리는 3년간 농사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짓다 보면 허리가 아파갖고 뭐 일어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삐끗했는지. 아침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무진아, 너 미국 좀 가봐야 되겠다. 예? 그랬더니 미국 가면 저기 공동묘지에 가면 야, 뼈 좋은 거 많을 거야. 거기 튼튼한 거. 바꿔갖고 와라. 와, 상처가. 그게 상처인가요? 예. 어떻게 이렇게 나는 아파갖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무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상처가.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상처인가요? 어떤 분에겐 별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나무 이야기할 땐 저는 별거 아니게 이야기했는데 하신 분에겐 정말 상처받는 거죠. 말이라는 게 그래요. 그 구업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말이 강해요. 상이 강해서. 그래서 정말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아직까지 또 힘든 것이 가장 큰 게 하나가 구업이죠. 구업만큼 힘든 게 없어요. 특히나 무언가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분이 받는 상처는 정말 큰 거죠. 그걸 우리는 잘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뭐 그런 거 같고 그래요 라고 할 수 있으나 나는 그렇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게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보면, 이분은 전혀 기억도 못하는 일이라니까요. 저 혼자. 이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별거 아닌 사람 마음처럼 내 마음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 갖고. 우리는 관계에서 살고 업 속에 살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지금은 제가 실장님과 관계가 좋으나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또 안 좋아질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안 좋아지기 싫어요. 그러면 노력해야죠. 저도 노력하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가 일이 계속 겹쳐서 얽히고 설킨다. 그러면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조심하려고 하고 일이 생긴 것 같으면 이야기를 꼭 하고 그러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지금은 대놓고 다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저도 기분 나쁜 게 있으면 이야기하고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세요 하고 그냥 하면서 계속. 그게 저는 최선이라서. 나랑 관계가 계속 가는 관계에선 그게 필요하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 실장님의 선이 있고 제 선이 있잖아요. 그 지키려고 노력하고. 예전에 제가 이렇게 모여서 문자를 9시 넘어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실장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9시 넘어서 집에 전화하시는 건 좀, 그때 제가, 그래, 내가 이게 실수지. 말씀해 주신 게 훨씬 좋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충분히 알거든요. 저도 7시 넘어서 누군가 전화하면 화내고 안 받거든요. 저는 그런데 한 거예요. 급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래요. 나는 기분 나쁜데 나는 해요. 운전할 때 그게 적나라하게 나타나잖아요. 하면서 급하면 나는 끼어들어요. 근데 잘 가고 있는데 막 급하게 끼어들어요. 기분 나쁘죠? 막 빵빵거리고. 지금은 그래도 지금 순해서 누가 끼어들어도 지금은 저는 그래 뭐 약속이 뭐 어제였나 보지 뭐.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내가 이렇게 늙어서 된 건지 명상을 통해 된 건지 되고 있어서 좋아요. 그러면 다툼이 멀어져요. 우리의 다툼은 이렇게 상황과 조건에서 마음의 느낌이 강하게 상과 작용될 때 그게 오래 가요. 근데 알고 보면 상대하고 이야기해보면 별것도 아니고 그냥 상대는 그런 성격이고 나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또 정말 안 좋은 성격도 있어요. 보면 그러면 피해야죠. 만나지 말고 피하고. 근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무시해야죠. 그게 최선이에요. 무시해야죠. 그리고 앞에서 그냥 웃고 있고 나한테 상처 주지 말라고 웃고 있고 그게 될 수 있는 것, 마음이 단단해지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해요. 내 상에 아닌 사람인데도 왜 내 상이 아닌 거지?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나이가 더 들어서는 내가 실수했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를 이렇게 숙이려고 노력 많이 하죠. 보살님 숙제이겠으나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별거 아닌 거에 일 안 하고 조용히 살면 그 상황을 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게 더 좋죠. 좀 나서면 집단 공격 당하고 조용히 살면 조용하고 그래서 저는 조용히 사는 걸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그땐 조용히 선택해야죠. 사실은 저한테는 약간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건 현명하게 또 방법 찾으셔야죠.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어요. 최선이 있는 거지. 세상에 정답 없어요. 최선이 있는 거지. 이 상황과 조건에서 최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용히 살아야지. 조용히 사는 거죠. 왜 조용히 살아야 돼요? 대장이 아니니까. 대장이면 조용히 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면 공격받아요. 왜? 아직 윗사람이 아니니까. 아직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조용히 있어야죠. 제가 윗사람이라서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것은 저희는 노조가 굉장히 강해요.
그 노조에서 집단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나서면. 그래서 나서지 말아야 돼요. 아니, 그러면 그거는 최선을 다해서 나서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 윗사람이 아니에요. 아랫사람이지. 그분들이 윗사람이지. 그럼요. 안 와야 되는데 나서지 않고 있으면 저랑 제 동등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동등한 사람한테 비난을 당해도 그럼 현명하게 액션만 취하는 척하고 나에게 이익되는 걸 찾으세요. 더 센 사람한테 굽혀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굽히면 뭐 어떤데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건데, 이게 져주는 거 말고 이게 딱 걸리는 게 뭐가 있는 거냐면 고개 숙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고개 숙이는 것이 무언가가 내가 용납이 안 될 경우에 굽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굽히지 않고 내가 가는데 내가 피해 입어요. 굽히는 게 현명하죠. 세상에 정의라는 것에 막 내가 이렇게 해갖고 정의로움을 내가 이루는 사람이야. 아, 이건 잠깐 내려놓고 현실 사는 곳에서, 현실이란 삶 속에서, 직장 생활이나 어떤 생활 속에서 내가 굽히는 게 더 이익이에요. 굽히는 게 이익이에요. 저도 지금 그래요. 저도 지금 이렇게 이 이야기가 그런가? 우리 사업연합회 이렇게 활동이 있는데 굽히고 활동하라고 이렇게 저 지금 활동 안 하는 이유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렇겠죠. 굽히기 싫으니까. 근데 굽혀서 활동하면서 우리 이제 광주 사업연합회도 다시 좀 활성화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도 이렇게 굽히고 활동하면서 그것도 의미 있겠는데 생각해요. 아, 굽힐 땐 굽혀도 돼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고 뭐 내가 살아가는데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무언가가 더 낫고 하면 보살님 굽히는 게 더 나아요. 아이, 무슨 말씀인지 안다니까요. 근데 지금 마음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남아있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다 버려버리세요. 쓰잘데 없어요. 한쪽에서 비난받기 때문에 지금 그게 고민인 거잖아요. 이렇게 양쪽에 있고 지금 요 편에 있어요. 요 조직에 있고 요 조직이 있는데 나서면 요 조직에 비난받고 안 나서면 요 조직에 비난받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요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건데 둘 다 친해지면 안 돼요. 근데 사적으로는 친하죠. 공적인 공적인 일 할 땐 액션만 이렇게 하면서 미리미리 이야기하고 우리 이러자 하고 미리 얕게 사세요. 그러니까 척만 하는 거죠. 척. 얕게 사는 사람들이 현명한 거예요. 척이나 하죠. 그럼요. 아니 내가 어쩌지 못하면 척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정말 나는 중심 잡고 있고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가끔 하면 미친 적도 보이는 거고 필요에 의해서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끔 이제 쟤는 건들면 안 되겠네. 그것도 가끔 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나는 단단하게 그냥 부드러운 사람이야. 아니 난 바보야. 이렇게 있든가. 조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조직이라는 거 있으면 전혀 저랑 다른 분들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내가 옳다고 하게 되면 욕먹어요. 세상에 어떻게 내가 옳을 수 있어요. 내가 대장이면 그게 돼요. 조직 안에 있으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 사는 거죠. 그게 현명한 거죠. 그러려면 명상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그 부업이 세다는 게 부업 말을 하는 것보다 글이 무서운 것 같아요. 글이. 글도 무섭고 일단 댓글 뭐 이런 거. 아니 그게 새로운 형태의 말이죠. 뭐 댓글 뭐 그런 게. 저도 이렇게 제가 강의한 거 댓글 받는데 상처받는 거 가끔 있어요. 그러면 혼자 노력하죠. 상처를 내가 왜 받아. 저는 안 지워요. 계속 봐요. 보면서 왜 내가 상처받나.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그 극복이 다 되면 그때 이제 안 보이기로 탁 지워버려요. 저는 그런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보살님께서 무슨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그렇게 상처받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서 오고 하면 참 잘해줬는데 돌아서 나를 욕하고 있고 하면 상처도 받고 조직에서 내 편이야 그랬는데 아닌 것 같으면 상처도 받고 근데 세상이 원래 그래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왜 고해요? 존재의 한계. 세상은 존재의 한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돼 있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서 고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는 거기에 있어요. 두카.
네, 이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남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알면 편해요. 모르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힘든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세상에 던져놓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에 그렇게 있으면 얕게 조화롭게 하는 것은 얕게 조화롭게 하는 거 걸리지 말아야죠. 그러면서 다 풀어놓는 거죠, 다. 그러면 이조적이고 욕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한다? 그러면 욕 먹더라도 그냥 나는 바보야 하고 있는 게 최선인 거고. 선택하세요, 빨리. 방법은 이미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이 그러고 싶지 않아, 느낌이. 그러면 상처가 커요. 그럼 오래 가요. 느낌 키우면 안 돼요, 절대. 관계에서 느낌 키우면 큰일 나요. 그럼 어떻게든 언젠가 깨져요.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느낌이 확 와요. 이것이 정말 크게 왔을 때 병으로 걸리는 게 우울증과 공황장애예요.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는 약 먹어야 돼요. 그래서 느낌이 강한 분들 명상 힘들어요. 안 돼요. 의식이 뚝 떨어지면 명상 정말 안 돼요. 그래서 명상 지금 되신다는 건 이미 의식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올라올 땐 이거 탁탁 빨리 잡아야 돼요. 느낌을 키우시면 절대 안 돼요. 느낌을 잡는 방법, 꽉 잡는 것, 또 하나 해체하는 것. 해체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이것은 꼭 갖고 꼭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면 질문 있으면 여기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